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에 보다 가깝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비상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자국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도 상당히 외교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맡으신 이준규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외교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 외교협회 수장이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회장이 맡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외교협회장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된 일이지만 네.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교협회는 외교 전문가 집단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로서의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의 외교를 좀 더 잘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 외교협회를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외교인으로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 뭐 그만한 뭐 인격적으로도 충분히 존경을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맡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외교협회는 제가 알기로 전 현직 외교관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한 2천여 명 가입하고 있다고요. 외교협회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협회는 전현직 외교관 2천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외교관들이 우리나라 외교를 좀 더 잘 이끌어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는데 그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외교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그 외교를 좀 더 잘 알고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외교협회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저희 외교협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저희들이 좀 더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외교라고 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외교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외교에 있어서 우리 외교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단체잖아요, 외교협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현직 외교관이 들어있다는 점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네. 이런 그러니까 외교 전직으로 이렇게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현직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일 것 같은데 현직 외교관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그 현직 외교관들 중에 한 35% 정도가 우리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원으로서 회비를 낸다는 의미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퇴직한 외교관들, 선배 외교관들과 현직에 있는 후배 외교관들이 서로 될 수 있으면 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외교가 잘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후배 외교관들이 개개인들이 훌륭한 외교관으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선배들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모두 멘트에서 최근 국제사회 흐름이 자국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그냥 외교력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총력 외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든 나라의 모든 자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대응을 해야 사실은 그런
외교력에서 국가 경쟁에서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흐름에 봤을 때 외교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외교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 경제력이나 인구 면에서 보면은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큰 나라들,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작은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고 가느냐가 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숙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 외교관을 만나서 우리나라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외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그러한 외교를 할 때 상대방을 우리가 이기면은 좋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외교는 서로 윈윈 하는 외교입니다. 네. 상대방도 이기고 저도 이기고 하는 외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신뢰하게 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제 입장 또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개인으로서의 외교 역량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입장에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노력과 함께 또 우리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국의 입장에도 조금이라도 좀 가깝게 다가가도록 그 노력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회장님은 78년에 외무고시 합격을 하셔가지고 38년간 진짜 전문 외교관으로 역임을 하셨고 또 어쨌든 그런 커리어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외교에서는 특별히 감성보다는 냉철한 이성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위 뛰어난 탁월한 외교라는 건 어떤 것인지 좀 덧붙여 주시죠. 외교가 과거에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하는 외교도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들에게 평소에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외교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어떤 감성의 쏠림 여기에 외교가 좌우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나라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교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장기적인 국익에 기초를 하되 그때그때 시행하는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노력, 그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외교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연히 비상 상황이고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각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다든가 두 번째로 많다든가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환영받던 한국민들이 삽시간에 기피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느낌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3월 4일 현재로 보면은 38개국 또는 지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고 또는 54개 국가나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을 격리 조치시키거나 또는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회장님이 중국에서도 총영사를 하셨죠? 예. 중국에 대해서도 많이 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인 입국 논란이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원지가 중국인데 우리 국민들이 거꾸로 중국에 가서 격리 조치를 당한다든가 또는 입국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다소 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취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조금 과도하다거나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반드시 중국 쪽에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또는 그 외교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항의하거나 따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중국인 또는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100% 차단을 한다고 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또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양국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덧붙여서 회장님은 2002년에 이제 그 중국 대사관에 계셨는데 그때가 사스가 발생했을 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 저는 주중 대사관, 베이징에 있는 주중 대사관의 총영사로서 제 사무실에 탈북자들을 200명 가까이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사스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중국 홍콩을 중심으로 약 8천여 명이 감염이 됐고 7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는 감염자가 4명밖에 안 되게 우리로서는 통제를 상당히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 그때에 비하면은 그 중국 자체의 감염자 수, 사망자 수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 국내의 감염자 수나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훨씬 심각한 문제로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스 때보다도 우리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서로 잘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를 비롯한 외국 정부와의 그러한 협조 체계도 잘 갖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중국이 이웃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제 G2로 불리듯이 어느덧 강대국의 지금 그 위치에 지금 서 있는데 회장님의 그 중국 대사, 중국 총영사뿐 아니라 그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중국과의 외교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경제 문제뿐 아니라 정치, 안보,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원칙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국제 규범을 어기거나 또는 중국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중국이 원칙을 어기거나 약속을 어길 때는 그것을 눈 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중국의 조그만 잘못을 우리가 용인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또 더 큰 잘못을 우리에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말은 해야 된다. 물론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적기에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대립이나 경쟁 관계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안사안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 결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은 결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결정을 했을 때 후유증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은 우리가 적기에 신속하게 과단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중국만큼 우리에게 이제 까다로운 나라가 역시 또 이웃 일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 회장님은 주 일본 대사를 하셨고 일본을 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65년 수교 이후에 지금 가장 안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한일 관계는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이 과거에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무릎 꿇고 뉘우치고 정말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주면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네. 그렇지만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진정성이 결여된다라고 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원죄가 일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일본은 우리 옆에 있는 중요한 이웃 나라고 일본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일본에게 숙제로 남기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일본의 과오를 눈감아 주자거나 또는 면죄부를 주자는 그러한 주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양국 간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불거진 징용공 판결 문제라든가 또는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 우선 발등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들을 대증적으로 한일 양국 간에 우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으로는 건전한 한일 관계의 기초를 닦기가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속 좁은 일본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대범하게 과거사 문제는 숙제나 과제로 남겨놓고 큰 걸음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저는 한일 관계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일본을 리드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국은 잘 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중국, 일본을 넘어서 이 정부가 신남방 정책 또 신북방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4강 외교에 치우쳐 있는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실적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라들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긴밀화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러한 나라들과 어떠한 협력의 정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꾸준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좋은 성과를 내서 다음 정권에까지도 잘 이어져 나가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 외교 인력에 대한 뭐 국민들의 생각,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고급 인력이고 수준이 높다. 그러면서도 또 부정적인 시각도 이렇게 같이 병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 이런 시험대, 실험대에 올라와 있는 우리 외교 역량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 외교협회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전현직 외교관을 아우르는 외교협회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 퇴직한 선배들과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첫째는 대한민국 외교가 정말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잘 돌아가서 그것이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발전돼 나가는데 기여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 외교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뿌듯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좀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협회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가면서 제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발전을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재임 기간 동안에 외교협회 존재감도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또 외교 역량도 높아지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슈 앤 피플 화제 경제 리더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